안녕하십니까. 저는 3도 1동, 3도 2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이고요.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이번에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라고 합니다. 저도 4.3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무튼 희생자이셔서 저희가 4.3 때가 되면 좀 집안이 다 우울해지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2특별자치도의회 이제 4.3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999년도 12월 달에 20년 전이죠.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때 법안의 규정은 정의가 뭐냐면요. 제주 4.3 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오영훈 의원님께서 다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사뭇 다릅니다. 이 시기가 미군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다뤄줘야 되고, 이것이 발생하게 된 발발의 계기가 경찰에 의한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났고, 경찰이 혼자서 이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외부의 그 조직이 들어오면서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면서 부당함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운동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고, 우리가 뭐 단독 정부 반대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또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제주도 전역으로 이 사건이 이제 확산되었고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제주도 내에서 큰 희생자를 낳았던 그런 사건이죠. 4.3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50년대 후반부터도, 왜냐하면 워낙 많은 양민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워낙 정부의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특히 뭐 반공 이데올로기로 정부 운영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시점에서 이 상황이 공론화가 되게 어려웠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에 뭐 소설로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그런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진상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이제 80년대 이제 우리 민주화의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교 대학생들이 시작으로 해서 추모제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의회라든지 제주도정도 같이 하니까 벌써 우리 4.3 관련은 20년 넘게 이거에 대해서 싸워왔죠. 그 5.16 쿠데타 이전에도 그때는 지방의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지방의회가 사라진 지 한 20년 정도 텀이 있었고, 80년대 들어가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이후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54년까지 4.3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나름대로 4.3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60년대 초에는 그 제주대학교 학생 중심으로 4.3 관련한 그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5.16 쿠데타 이후에 지방의회가 사라지면서 그게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탄압이 시작되고요. 그런데 80년대 초에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4.3의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87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90년대 들어서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4.3 특위가 다시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특위가 결성되면서 특위 중심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그런 논쟁 속에서 언론인들이 가세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재민일보가 4.3 관련한 집중 취재를 하게 돼요. 그게 제주도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고 그때부터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4.3은 쉬쉬해서는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씩 말을 하게 된 거죠. 단순히 어떤 제주 지역에 국한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가 권력에 의한 크나큰 희생이 있었던 그런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명과 그거에 대한 피해 회복, 명예 회복 이런 차원으로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의회 차원에서도 뭐 앞서 정민구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희가 11대거든요. 11대 의회인데 뭐 4대 이 의회 때부터 쭉 이 4.3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그때에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방정부에게도 요구하고 중앙정부에게도 요구해서 4.3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다고 보이죠. 작년이었죠. 이제 우리 4.3 이제 70주년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한 어떤 그 책임이 분명히 이제 정부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명, 한 5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4.3 특별법 관련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제 배보상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특별법과 기존의 우리 4.3 특별법과 이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그 전에 이제 특별법은 우리 전체 그러니까 이제 4.3 희생자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차원이 이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3 평화공원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4.3 유족에 대한 어떤 복지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적인 어떤 배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배보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4.3의 정명 문제가 있어요. 4.3을 사건이라 할 것인가 아니면 4.3을 항쟁이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 이제 논의가 우리 유족회 내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또 4.3 관련 트라우마 센터도 이제 우리 4.3 평화공원 내에 또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핵심은 이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배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그래야 이제 진정한 어떤 그 화합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피해자라고는 너무 어렸었으니까 잘 인식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행방불명, 실종 처리가 되고 뭐 이러니까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 자체를 접하지 못했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워낙 그때 당시에 곳곳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들이 발생한 거를 그 어린 나이 눈으로 봤던 거고, 그것이 저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의 연자제라든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맘 놓고 희생자들도 희생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피해 상황이 어땠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침묵해 왔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치유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으로 남아있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트라우마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그리고 셋아버지가 4.3 때 돌아가셨는데요. 4.3만 되면 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셋아버지는 뭐 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대도 아니었어요. 제가 고향이 행원인데 행원에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살아갔던 그냥 일반 어떤 평범한 어떤 그런 도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4.3의 어떤 그 미친 어떤 그런 광풍 속에서 이제 희생당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참 4.3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한 큰 아픔으로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안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몰랐어요. 작은 할아버지가 4.3때 돌아가신 줄을 한 10년 정도 전에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우리 제 아내 친할아버지가 4.3 때 돌아간 거를 저는 7년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평화재단에 모셔 있는데 자식들도 모르고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장인어른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좌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될까봐 쉬쉬하고 지금도 쉬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두 번째는 그 4.3은 뭐 이데올로기 대립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아픔입니다. 제가 한림 원령리에 보면은 그 4.3 때 총탄을 턱에 맞으셔가지고 평생 무명천을 감싸 사신 분이 있어요. 무명천 할머니라고 지칭하는데 제가 시민단체 대표를 할 때 그분이 2004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살았던 집이 폐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 같이 해서 그분의 살았던 집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으나 무명천 할머니 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삼터를 복원하면서 그분은 9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몇 년입니까? 거의 70년 동안을 잘 씹지를 못해서 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혼자 사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서라고 보고 아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3은 단순히 뭐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볼 수가 있지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제주도 전체의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거는 언제든지 치유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치를 내세우는 게 하회와 상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을 우리가 이야기만 했고 4.3의 진실 규명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우리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9년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통과가 돼요. 99년도에 추미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금 4.3 특별법에는 국가 차원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차원의 문제였다. 국가 차원에서 4.3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 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면서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두고,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진상규명자고, 근데 그 전부터도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누구였고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료들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된 거고, 기획단 설치가 되는 그래서 희생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없는 희생자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희는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말을 밖으로 꺼내기도 되게 어려웠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고 하면 이제 얘기하는 그런 피해자의 현황 파악들이 돼서 진상보고 조사단이 꾸려져서 진상보고서가 어쨌거나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채택이 돼서 마무리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때 특별법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아쉬웠던 거는 유족들은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희생당해요. 유족들은 그 아픔을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예회복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4.3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나 이 사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희생자 규모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피해자, 희생자가 뭐 14,000여 명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주도민의 한 10%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숫자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건 뭐 1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상황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그나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쭉 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제 2017년에 이제 전부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인데, 이제 그 내용은 조금 더 포괄적인 4.3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죠.
그때 특별법을 통과 당시에 그 분위기를 보면요. 저희들이 그때 하야 상생을 요구하면서 특별법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그 현경대 의원, 양정규 의원, 변정일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물론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었지만은 제주도민들이고 제주도의 아픔이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합해서 특별법 제정을 같이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제주 4.3은 도민들이 학살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나름대로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서 추가 진상조사라든가 명예회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공원 조성, 유해 발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취지로 특별법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아마 과거사 관련해서 그 우리가 6.25 전쟁 직후에 그 많은 지역이 과거사 관련 이런 학살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리라기보단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전특별법 그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개인직 차원에서의 배보상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명예회복과도 4.3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희생자 명예회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국가폭력의 그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어떤 그 배상 부분은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계류 중이거든요. 그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과거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어떤 부분에서 처벌 조항이 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정권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따라서 좀 이렇게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4.3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어떤 발언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 이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좀 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사상특별법 오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상특별 개정을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거를 어쨌든 통과달라고 우리 원유룡 지사와 저와 그다음에 평화재단 이사장님 유족회랑해서 국회를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특별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배부상 문제, 우리 문종태 의원님 말씀하신 배부상 문제, 그리고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 그리고 과거사 관련 왜곡 발언 처벌 조항인데요. 배부상 문제는 일정 정부에서 동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제주도만 가지고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과거사 전체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비용 추계를 낸 게 뭐 정확하지는 않으나 5조 원 정도.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아까 14,000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조 8천억 정도 제주도 나머지는 여수 순천이라든가 노곤이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고요. 군사재판 무효화는 이미 우리가 생존 수령 18분께서 공소유효 판결을 받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에도요. 재판 없이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대법원을 통해서 재심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우리 문종태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과거사 관련 왜곡 발언 처벌 조항입니다. 이게 4.3만이 아니고 5.18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서 특별법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개정안에는 1, 2번은 괜찮은데 3번이 걸리는 거예요. 좀.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회 우리 이성군 의원까지 요번이 발의를 해서 5건이 지금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강창일 의원님, 박광훈 의원님, 유성군 의원까지 해서 요걸 지금 병합 심의하는데 제가 보건대 이 통과 여부는
내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국회가 정상화됐을 때는 뭐 어렵지만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건은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참 이 배부상 문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이 좀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내부적 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저희들이 사삼특위위원들이 그 전라남도 의회 여수순천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여수순천은 제주도에 4.3 사건이 발생했으니 가서 진압을 하라 하니까 14연대가 거부를 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오면서 저희들하고 교류를 좀 하자. 여수순천 특별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은 과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끼리 교류를 한번 맺어보자라는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와 있고요. 그 부분이 된다라면은 어찌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세가 약한데 나름대로 그쪽 의회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4.3 관련한 그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할게요. 동성 의원님께서 국회에 근무하셨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부 개정안이 지금 보면 32조로 원래는 14조의 법률이었는데 이제 이게 32조로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내용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시 추가되고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 명예회복하고 배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과 그 보상과 관련된 절차 부분 그리고 이제 군사재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군사재판 무효와 관련돼서 그리고 배보상이 들어가면 이제 조세 세금도 또 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조세 면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기념사업에서 이제 추모 단체들을 지원하는 건 뭐 기존에 해왔던 거지만 이 건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 이 법안에 들어 있는데 아까 핵심이 그거거든. 근데 이제 저는 전부 개정안 내용에서 이 배보상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실질적으로 뭐 아까 이제 다른 그 피해와 합산해서 뭐 한 5조가 넘는 이제 배보상 관련한 추계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한편으로의 걱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다시 했고 그리고 4.3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배보상 문제의 물꼬는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교육 차원에서는 제주도에서 워낙 4.3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4.3 교육 주관으로 해서 각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역사 교과서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4.3 사건 그냥 간단한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는 뭐 이제 행정이든 의회든 그리고 민간 단체든 다 이 사상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연합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로 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뭐 다랑시 뭐 동굴에서 뭐 여러 가지가 또 그 시신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도 다큐멘터리화 되기도 하고 또 4.3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만들어져서 아주 대중적인 영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학교에서는 또 이제 4.3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별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래서 제주에서의 4.3에 대한 거는 뭐 아직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교육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은 이 4.3이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였기 때문에 이게 전국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다 많이들 이제 알고 다양한 행사와 뭐 교육을 통해서
조금 확산되고 있고 또 집집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주도민의 10% 이상이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다 봤던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4.3의 사건을 자리매김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숙제가 있고, 그래도 지금 이제 지방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정말로 제주에서는 이제 뭐 학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뭐 요즘에는 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뭐 여행의 아이템으로도 4.3 관련된 유적지들을 탐방해서 그 4.3에 대한 기억들을 하고 나누는 그런 것까지 확산이 되어서 제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전국화시킬 것인가가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그 영화 지슬. 예, 지슬 이제 오멜 감독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후배님인데, 네. 오멜 감독이 만든 이제 지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지슬 영화가 굉장히 좀 그 제주를 넘어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4.3을 좀 더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영화였죠. 그리고 이 지슬이라는 영화가 또 외국의 유수 영화제에서 또 이제 다양한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이 4.3의 아픔을 좀 바라보는 또 계기가 됐던 영화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3은 뭐 강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이 초중고에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역사 교과에서 좀 더 4.3을 좀 더 기술을 좀 강화하고 또 4.3의 어떤 그 아픔을 이제 우리 제주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어떤 작년에 그 4.3 추념식의 그 슬로건이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하고 있는 이 동백배지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동백배지를 좀 달고 다니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4.3을 좀 더 이제 대한민국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가 4.3 70주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문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라는 슬로건에서 제주도를 좀 벗어나보자라는 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의 세계화 전국화라는 기치를 걸고, 저도 그때 전국체전 개막식에 가서 4.3을 홍보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동백꽃 배지 정우성 씨가 달고 선풍자 있긴데 작년에 70만 개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 한 10% 이상의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4.3 관련한 부분이. 그리고 올해도 제주도민들은 이제 좀 많이 아는 것 같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육지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4.3의 세계화 전국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는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행사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70주년, 71주년 중요한 게 아니고 4.3을 알려야 4.3의 진실규명이 가까워진다라는 모토 속에서 4.3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도를 국한하지 말고 이제 전국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작업들이 하루속히 진행됐으면 합니다. 작년에 그거에 대한 그 교육감님이 이제 그 기준 4.3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교과서 내에 4.3에 대한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왔었던 내용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이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계에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이성문 교육감이 제주도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4.3에 대한 그 서술 부분이 너무 약하다. 우리가 7년 동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한 줄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었고 교육부에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어떻게 집필을 할 거에 대해서 내부적 논의를 거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교과서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전국 학생들 상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여수순천특별위원회 그 팀들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러워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4.3에 관련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정확한 내용이 오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을, 진실을 여기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교육청이 그 교육부에 이제 그 4.3 관련 이제 집필 기준안 이 건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어떤 그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명예회복 그리고 이제 과거사 청산 과정의 어떤 설명 그리고 국가 폭력의 어떤 재발 방지 그리고 그로 인한 평화 정책과 어떤 인권 존중 의식이 이제 반드시 이제 기술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아마 교육부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3 특위가 만들어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의 그 1번이 저희들 4.3 특별법 개정이에요. 이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인가. 어쨌든 4.3 특위가 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에 올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과거사 관련한 그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쪽 의회랑 교류 사업을 할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전라남도 의회랑 할 거고 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4.3의 진실규명에 앞장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도의회 차원에서는 4월 1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4.3 사진전을 엽니다. 그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할 거고 저희들도 참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월 2일 날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18분의 생존 수용인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분의 또 생존 수용인들이 계셔요. 도의회 차원에서 4월 2일 날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4월 3일 날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그 평화재단에서는 그 6월 달에 유엔에서 4.3 관련한 심포지엄을 엽니다. 이거는 뭐 꼭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 강창일 국회의원님하고 주재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 평화재단, 도청, 교육청, 의회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내용이 정립되면 그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것 같아서 상반기 내에는 요 사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아마 우리 특위원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각종 그 지방자치단체, 과거사 관련 단체의 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한 그 MOU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는 5.18, 그 다음에 충북, 노근리, 그 다음에 경상북도, 여기 5군데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제주도가 도세가 가장 약합니다. 그분들의 저희들이 우리가 특별법 개정이다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과거 그 진상규명에 좀 더 한 발 디딜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여수 순천에서 학살당하신 분들 중에 3분이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여졌어요. 돌아가셨지만은 이게 그 과거사 해결의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지난번 18분의 생존 수용이 무죄 판결 받은 이후에 배우 그 형사상 민사상 그 배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 금액은 안 나왔지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존 수용을 초청하는 부분은 이분들도 다시 청구를 할 거예요. 저 그 2심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우리가 특별법 개정에 보면은 그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폭력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고요. 억울하게 학살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 진실이 밝혀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18명인가요? 18명의 이제 그 생존 수용인, 그러니까 군법회의에 이제 회부돼서 이제 각 형무소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18분에서 법원이 이제 공소 기각 판결, 실제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이 부분 사상 관련해서는 이제 좀 그 과거사 왜곡 부분은 뭐 이제는 좀 끝내야죠. 이미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좀 하해와 상생의 어떤 메시지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4.3 수용인에 대한 그 무죄 선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이데올로기 때문에 양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한쪽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되어져 왔던 것들 그런 사회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더더욱이나 뭐 다양한 그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가짜 뉴스도 생산이 되고 계속 그런 생산된 내용들이 확산되고 왜곡되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정말 법적으로 그런 왜곡된 부분들에 대한 그걸 좀 바로잡는 처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4.3 관련은 정말 오랫동안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규명이 되어 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했고 배보상을 해줘야만이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가 정부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특히 이제 가짜 뉴스로 이념으로 논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주제가 어렵습니다.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팟캐스트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토론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팟캐스트 처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무겁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이게 톡톡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제주의 이슈를 가지고 어떤 여러 의원들의 어떤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왜 톡톡 방송을 처음 접하게 돼서 이렇게 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의원님들 생각도 좀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해서 되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요. 지금 4.3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역사 바로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그리고 그 역사 바로 세우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살아오신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치유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피해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국가 권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배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타산지석을 삼아서 국가 권력은 굉장히 공정하게 집행되고 발휘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